분노와 외로움, 소외감과 배신감 등의 감정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상대가 외면할 때 생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그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실하게 된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그러니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마라. 무엇보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듬어져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라. 본문 중에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라는 책입니다. 유은정 지음 북21에서 만들었습니다. 저자 유은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의학박사를 거쳐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받았다. 대한비만치료학회 학술이사, 대한기독정신과의 사회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며 MBC, KBS, MBN 등 다수의 방송에서 활동 중이며 렛미인을 통해 성형만큼 중요한 게 자존감 형성이라며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저서로는 나는 초콜릿과 이별 중이다. 그래서 여자는 아프다 등이 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2장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먼저다. 3장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법. 4장 세상 모든 관계에는 법칙이 있다. 5장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6장 잃는 것에 민감하고 얻는 것에 둔감한 당신을 위한 심리 처방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의 말이다. 그녀는 그저 좋은 친구, 착한 딸, 멋진 선배, 예의 있는 후배, 능력 있는 동료,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다. 어느덧 주변 사람 모두가 그녀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것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친구도, 자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상사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무시하는 연인도 아니다.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서서히 자신의 주변을 감싸고 도는 불편한 감정이 문제다. 이런 경우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이유 모를 소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은 변한 게 없는데 내면의 감정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욕구보다 갈등 없는 관계가 중요한 사람, 그래서 자신과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농부는 밭을 갈 때 힘 좋고 일 잘하는 소가 아니라 묵묵히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순한 소에게 쟁기를 맨다고 한다. 젊고 힘이 좋지만 쟁기 끌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소와 씨름하느니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말을 잘 듣는 소에게 쟁기를 매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분란과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가? 단호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친절하게 굴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부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여 일에 방해가 될까 싶어 약속 시간조차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는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이야기 대신 최선을 다해보겠다, 가능하게 노력해보겠다, 상사와 논의해보겠다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자신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몰차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중요한 순간엔 소외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일을 자처해 놓고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나는 상대를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왜 나의 친절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라는 생각에 혼자 절망과 좌절, 분노와 소외감에 잠식당하는 행동을 멈춰야만 한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인정받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칭찬에 유혹되지 않고 주변의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으며 제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 뒤로 숨지 않으며 어떤 위기나 돌발 상황에서도 머뭇거림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사람이나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기보다는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자.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면한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남이 원하는 게 원칙이 되게 하지 마라.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또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쉽게 타협하던 사람들은 30대에 접어들어 좋은 게 나쁜 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에 빠진다. 희생과 양보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도 꾸준히 일을 도맡아서 하는 일이 많다.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나서놓고 에너지가 소진되어 마무리가 미약하거나 왜 나만 야근해? 진짜 나 혼자 해야 하는 거야? 하는 서운한 감정이 든 나머지 회사를 관두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게 나쁘게 끝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원망이다. 왜 나만 해야 되죠? 말이라도 도와준다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좋게 마무리할 수가 없다. 스스로 나서놓고 왜 남을 원망하는가?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본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왜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 손해를 본다고 여기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애초부터 그런 역할을 자처하면 안 된다.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보통 인정 욕구가 강렬하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인정의 욕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나? 인정 욕구는 그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인정 욕구가 강하니 내가 다 뒤집어 써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의 안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인정 욕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 욕구를 스스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인정 욕구 때문에 내가 오버하는 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나서는 건가? 이번에는 안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타인이 부당한 요청을 할 때 반사적으로 수락하는 일 역시 없앨 수 있고 말이다. 나 역시 진료실에서는 환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방송에 출연하면 시청자나 방송 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다. 이런 생각이 강하면 금방 피로해져서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 이 사실을 인지한 후 나는 진료 시간을 빼먹고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 에너지의 비중을 진료의 80%, 방송의 20%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다. 이런 원칙이 있으면 감정의 소모를 덜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거절을 못해서 문제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찾아온다. 그럴 때면 나는 착한 여자였기에 이만큼 인정받고 성공한 거라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에서는 타인의 욕구를 맞춰주고자 노력할 때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도 상대를 배려하면 자신에게도 좋은 평판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덕분에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일수록 성공지향적이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고쳐야 할 포지션이 아니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포지션으로 발상을 전환해 보면 어떨까? 그게 힘들면 인정 욕구를 줄이고 자신의 욕구를 살피는 쪽으로 태도를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느 쪽이든 태도를 확실하게 정리하라. 둘 중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양보와 배려를 특기로 살리라고 권하고 싶다. 양보와 배려가 정신 건강에 너무 해롭게 작용되지 않도록 강도나 빈도수를 조절해 가면서 말이다. 20년 넘게 착한 여자로 산 사람이 인정 욕구를 뿌리 뽑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위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호소하는 사람을 보면 남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면 자꾸만 남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주변에서 모든 일을 그럼 내가 해라 라고 떠미는 것처럼 느껴진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처럼 착한 여자 콤플렉스의 피해의식은 스스로 선택한 지나친 선행이 원인이다. 인정받고 싶은 의지가 다른 사람의 편의가 된 것뿐이랄까? 그러니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부탁을 들어줄 때는 확실하게 들어주고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거절하라. 거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의사 표현이다. 평소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자주 듣거나 거절을 못해서 힘들다면 단호박 데이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날은 무조건 거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날만이라도 거절과 수용의 비율을 정해 놓으라는 말이다. 원칙을 세워놓고 실천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했다는 사실이 자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상황을 최대한 간단하게 전달하되 과대 보상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실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 그러나 말을 빙빙 돌린다고 여성스럽고 착한 것이 아니다. 사실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했어요. 그런데 일이 꼬여버려서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는 건 착한 게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미안해서 해야 할 말도 못한다. 상대로 하여금 다음 부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거절하는 쪽에서 담백하고 솔직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편이 낫다. 작은 순간을 다 써버리자. 그것은 곧 사라질 테니. 하버드 대학교에는 매년 수강생이 10,000원인 행복학이라는 강의가 있다. 사람들이 행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이 마치 행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 생각의 행복이란 살아있음을 즐기는 힘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여유, 자신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겠다는 결심,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노력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결코 좋은 스펙을 쌓고 인류 기업에 취업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의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른바 리추얼 프로젝트다. 원래 리추얼은 의식, 종교, 의례라는 뜻이지만 나는 이 말의 개념을 행복해지기 위해 마음을 관리하는 의식 또는 놀이로 바꾸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대단한 방법을 동원해야만 매너리즘으로 인한 우울증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시도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싫다면 드립 커피를 내려보자.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드립 커피를 내리고 컨디션에 맞는 티백을 골라서 예쁜 찻잔에 우리는 활동은 그날 하루를 아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 이렇게 소소한 의식을 만들어 두면 그 의식을 치르고 싶어서라도 그날의 시작을 미루지 않을 수 있다. 일주일 중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요일에 취미 생활을 하거나 데이트 약속을 잡는 것도 생활에 숨통을 터주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작은 일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을 디자인하는 것으로도 일생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처럼 정기적으로 미술관 또는 호텔 커피숍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조용한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다. 호텔에 가보면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목격함으로써 여러모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 중 한 분은 분기마다 비행기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일을 반복한다.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병원이 바빠 쉽게 휴가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비행기표를 결제하면 취소하기 전까지 기분이 좋다고 한다. 비행기표 결제가 그 선생님의 분기별 리추얼인 셈이다. 어버이날은 부모님에게 카드 쓰기, 추석은 가족과 보내되 설에는 혼자서 여행하기, 일요일은 운동을 하고 분기별로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선물하기. 달력을 보고 1년 동안의 스케줄을 살핀 뒤 리추얼 데이를 표기해보자. 몇 가지 의식을 만들어 놓고 지키면 의식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일부가 된다. 리추얼 프로젝트로 퇴근길 미니 여행도 추천한다. 회사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것이 퇴근길 미니 여행의 방법이다. 스트레스를 받은 채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가서도 편하게 쉴 수 없다. 직장과 집 사이에 브릿지 하나를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브릿지로 퇴근길 미니 여행만 한 것이 없다. 나도 1년 가까이 퇴근길 미니 여행을 하고 있다. 매일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에 염증이 나서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 재미가 붙었다. 걸어서 퇴근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앞차와의 간격 대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고
요즘 친구들의 옷차림이 보인다. 집과 병원 사이에 생긴 맛집, 파란불이 빨리 켜지는 횡단보도 등 우리 동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집과 회사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걸어 다니기 힘들다고? 다 방법이 있다. 집에 도착하기 전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는 것이다. 한강 근처에 살면 20분 정도 산책을 하자. 운동장이 있으면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마트나 동네 슈퍼에 들러서 장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퇴근길 미니 여행의 효과는 늘 똑같은 일상에 스스로 일탈을 부여함으로써 기분을 전환하는 데에 있다. 별것 아닌 이 사소한 일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다른 리추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정한 정기적인 의식을 따르다가 지겨워지면 가끔 그 의식을 어기기도 해보자. 해방감과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